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해설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그 반도체의 그 최첨단 반도체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 10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삼성 일렉트로닉스가요, 커팅 엣지 칩 메이킹을 노미네이트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TSMC와 인텔과 그 삼성의 그 한국 재벌가 3대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Can it succeed? 과연 성공할까? 한번 보실까요? 삼성은 그야말로 behemoth, 거대 기업입니다. more smartphones than any other company. 다른 어떤 기업체들보다도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nufacturing of memory chip 그 제조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연 매출은 $200 billion, 2천억 달러에 이르고요. 현금만 해도 캐시가 얼마큼 쌓여 있냐면 pile $100 billion, 1,000억 달러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삼성이 이제 critical new chapter, 새로운 아주 챕터를 열려고 합니다. 그 삼성의 그 제3 그 상속자인 이재용은요, 사실 그 bribery scandal, 그 뇌물 사건과 연루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뇌물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아버지가 작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또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 이제 삼성 제국의 완전한 통제권을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이요, 이렇게 메모리와 스마트폰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최첨단 로직 칩의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로직 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파운드리 또는 비메모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로직 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로직 칩을 도미넌트 하려고 이제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타이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SMC와 미국의 인텔과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와 같이 이제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지난 October 7th 7일에요. 그 Gate Around라는 그런 새로운 그 최첨단 그 로직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2022년까지는 그 3나노미터로 이제 제조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3나노미터라는 것은 billions of a meter, 10억 분의 1미터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2025년까지는 2나노미터 칩을 대량 mass produce, 아주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apital expenditure, 이렇게 그 자본 투자도요, 완전히 그냥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eye-watering, $37 billion 이제 투자하겠다. 370억 달러를 그 설비 투자에 지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곳을 이제 삼성의 고객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던진 이제 승부수가 대단한 결과를, 엄청난 이제 결과를 나오겠죠. 이제 profound consequence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 승부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경제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이제 그 결과는 아마 profound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 하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요, shy하고 decent하고 astute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shy, 아주 좀 수줍고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보기에도. decent, 좀 점잖고, astute, 아주 빈틈없다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회장이 to ensure success 하기 위해서는 ruthlessness, 아주 과감한 행보를 보여줘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행보를 갑자기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삼성의 컨스텔레이션, 그 삼성
별 3개, 별이 3개, 이런 삼성의 그 별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성은요, 되게 이렇게 스트래테직, 아주 전략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스톡 마켓, 그 주식 시장에서는 언더레밍, 이렇게 그 실적이 미비합니다. 삼성은 이제 투 메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트 사업과 컴포넌트 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세트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그 완제품, 말하자면 뭐 TV나 어플라이언스 가전, 우리가 말하는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이것이 세트 사업에 들어가고요. 컴포넌트 비즈니스 그러면 부품 사업 그러면은 세미컨덕터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트 사업과 컴포넌트, 이 두 가지가 삼성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세트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 삼성의 성장 동력은 아닙니다. 그로스 엔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윤도 낮다라고 합니다. 일단 bottom.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삼성의 valuable 브랜드 가치를 reinforcing,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의 영업이익이 한 반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즘 그 더블 스크린, 폴더블 스크린, 폴더블 스크린이 되게 아주 그냥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속도로 패스트 셀링, 아주 팔리고 있어서 이 휴대폰에 대한 낙관론이, 옵티미즘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삼성, 그러면 삼성의 하이라키,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미컨덕터,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삼성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메모리 칩에 이제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D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44%를 차지했고요. NAND 디바이스, NAND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36%를 그 글로벌 마켓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레비뉴, 그 총 소득 총액, 메모리 사업이 그 소득 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20%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총액은 operating profit, 영업이익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렇게 메모리 메이킹, 삼성의 그 메모리 칩 제조는 아직까지 생명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메모리 칩 마켓이 아주 성장할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모리 칩이 산업 전반에 여기저기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growth, one direction, 성장의 방향으로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시장 조사 기관은 2020년과 25년 사이에 글로벌 메모리 칩 시장이 더블 디지트, 2자릿수로 매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 메모리 칩 사업은 mature operation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성장해 버렸다는 거죠.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언제 약해질지 모른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칩이 만약에 성장할 대로 성장한 사업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옵션을 얘기를 하자면 애플처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는데, 그 서비스 사업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로 인해서 아이폰이 2012년에 총 소득 총액이 8%였는데요. 2012년에는요, 20%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 그래서 그 페이먼트, 그 결제 시스템과 헬스앱에서 삼성의 그 성공이 있었어요. 노터블리하게 있었는데, 그 하드웨어에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노력은 지속된 것이 아니라 스포라딕, 아주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비즈니스에 성공을 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속적인 그 어떤 노력을 안 한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 퍼스트 어프로치, 이렇게 하드웨어를 우선시하는 이런 방식이 삼성의 컬처, 기업 문화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건희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가
매우 코셔스하고 컨servative하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고 보수적이래요. 누구보다도 더,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더 조심스러울까? 좀 이렇게 모험가적인 그런 기질은 재벌가의 돈 많은 집 아들로 계속 자라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모험가적인 그런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용이 코셔스하고 컨servative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하버드 대학, 하버드 그 비즈니스 그 스쿨을 이제 다닌 다음에 그때 그 닷컴 버블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때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 이삼성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었나 봐요. 이삼성 완전 그때 투자했을 때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뒤가 빵빵하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완전히 이렇게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이후로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시각이 되게 스캡티컬해졌다라고 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삼성도 이제 셧다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삼성이 그 하드웨어 퍼스트라고 이렇게 서비스 비즈니스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 파트너십을 지오파라다이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삼성이 옛날에 2014년에 밀크 뮤직이라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성공을 거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구글이 이거 뭐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접은 거죠. 그래서 삼성이 소프트웨어와 이 서비스 사업을 이제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임직원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염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삼성이 그 메모리 칩의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비즈니스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차이나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이 완전히 그 아주 커다란 수요처인 거예요.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러직 칩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의 커다란 빅 바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시안에도 그 두 번째 메모리 칩 공장을 이제 완성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도 잡고 또 중국과 미중 관계가 되게 안 좋으니까 미국 시장도 또 포기하지 않고 이러려면은 아주 상당한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이 그 성과가 지금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컨슈머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애플과 샤오미가 있고요. 칩 메이킹 하면은 TSMC와 인텔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약간 좀 어정쩡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underperforming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합니다. 삼성은 그리고 다 상대적으로 이제 conglomerate discount, 대기업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기업 디스카운트라는 것은요, 그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 대기업의 기업 가치, 이 대기업의 기업 가치가 각 계열사 가치 총합보다 낮은 거예요. 억울하겠죠? 이것이 이제 conglomerate discount인데 이렇게 삼성이 이런 대기업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 주식은 이제 서울에만 상장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개인 주식에 그 투자한다고로 인해서 만약에 국내 투자자들이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코스피 지수의 5분의 1까지 차지하던 그 삼성 주식을 막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은 현금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그 현금 더미가 수익률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이 아주 탄탄한 영업 실력이 오퍼레이팅 퍼포먼스를 아주 솔리드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커다란 이익을 못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한 것은 배당액을 늘린 거죠. 프로핏, 디비던드. 그 넷 프로핏의 22%였던 그 배당금을 2018년에 2020년에는 78%까지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장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애플은 3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회장은 미스터 리가요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커링엣지 러직 칩 어떤 최첨단 그 파운드리, 그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엄청난 그 투자를 하면서 실적을 반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칩 시장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부회장의 계획이고요. 이 목표가 뭐냐면 파운드리 그 사업에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달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삼성의 이 상속자 사이언 그 이재용은 좀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플이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 일체 사업을 TSMC에 맡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경쟁 회사니까는 파운드리만 하는 TSMC로 이제 맡겨버리게 된 거죠. 이제 conflict of interest 이런 이해 충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분에서 같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을 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제 선호하게 되면서 이 삼성이 이제 나름 이제 이 반도체에서는 고객을 잃게 된 그런 어떤 이해 충돌의 극명한 예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만에 이제 이 부회장의 야심찬 목표가 수면에 떠올랐긴 했는데 이게 아주 그 진전이 아주 더디다라고 합니다. 그 파운드리 그 업체 그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50% 이상을 막 이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15%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의 비메모리 칩 매출은 한 전체 매출의 7%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진전이 아주 더디게 이렇게 가고 있나 봐요. 실적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런 이해 충돌뿐만이 아니라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이엔드 로직 프로세서 이렇게 아주 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아주 하이엔드 로직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이엔드 기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컴플렉스한 테크놀로지컬리하게는 되게 이제 컴플렉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공학 기술을 이렇게 빨리빨리 따로잡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기술에 있어서 이제 TSMC 얼만큼 뒤져 있냐 하면은요, two generation of cutting edge processor 이렇게 2세대 뒤처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뒤처진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냐? 아이고야, sensible caution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아주 신중함, 어떤 합리적인 신중함? 그 좋은 말 같은데 오히려 합리적인 이런 참 차근차근하는 이런 신중함이 이 세계에서 파운드리 업계에서 오히려 이제 뒤처지게 실적이 저조한 빨리빨리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내게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아주 수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좀 그렇게 앞을 이제 치고 나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도 이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주 엑셀러레이트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혁을 아주 가속화하기를 바래서 이제 R&D, 아주 연구, 개발, 역량을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의 그 집약적인 아주
그 인텐시브한 그런 로직 칩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은 이제 아시아에서 막 칩 제조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미국에서 이제 잠깐만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 의회가 이제 반도체 사업에 이제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막 퍼부 오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은 텍사스에서 그 로직 칩, 그 반도체 제조에 170억 달러의 규모의 공장을 이제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이제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처럼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겹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삼성이 아주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또 이렇게 좀 치고 나가기에 현재까지 좋은 점은요, 이렇게 지오폴리틱스, 어떤 세미컨덕터의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가 상황이 삼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중 갈등, 더군다나 또 이제 미국의 그 타이완과 이제 타이완을 이제 안 뺏기려는 그런 중국의 어떤 타이완 우린 한 나라 이래가지고서는 그 타이완에 대한 밀리터리 프레셔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TSMC가 있는 타이완에 대한 밀리터리 프레셔가 군사적 압력이 막 가해지고 있으니까 중국에 의해서 여기 소비자들은 이제 고객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포저 하는데 거기에 딱 좋은 것이 TSMC의 클로지스트 라이벌인 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아주 빅 베네피셔리 수혜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공장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도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도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산업 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칩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이제 삼성이 가장 강력한 어떤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확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속화하는, 방법이 뭐냐? 터보 엔진을 달고 촥 갈 수 있는, 터보 엔진을 색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컨스티튜언트 비즈니스, 이런 부품 사업으로 이제 분할하는 거랍니다. 분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할을 하면 잠재적 이해충돌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이중 상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발목을 잡던 코스피 관련 문제도 이제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냐, 삼성이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거랍니다. 부품 사업과 브레이크업도 안 하고 또 리스팅, 다른데 미국의 또 다른 상장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해야 되나? 이제 안 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수합병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잉여 현금을 막 주고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무슨 이 대형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재무성과를 이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승부수를 딱 던져야 되는데, 과연 미스터 리가 승부수를 던질까? 라고 봤을 때 이런 성향으로 봐서는 이렇게 갬블, 이런 어떤 승부수를 던지기는 아주 어려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에 쌓여있는 그 현금은 칩 제조에 아마 그 현금을 아마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인수 대상인 그 업체가 하나가 있긴 한데요. 그게 이제 그 네덜란드 맞나? 더치펌인 그 네덜란드 기업인 NXP라는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50 빌리언 달러스의 밸류를 가지고 있게 5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있는데, 이 기업을 삼성이 인수를 하려나 모르겠으나 인수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렇게 헤비 리프트예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뭐 임파서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변화를 과연 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렇게 그 TSMC라는 이런 라이벌 회사와 로직 칩의 스타의 라이벌 회사와 대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미스터 리가 had better get lifting 아주 그냥 발벗고 좀 앞장서서 과감히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자녀한테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뭐 여기서는 다양한 가족 통제 수단을 통해서 뭐 이렇게 비기스트 스테이크를 커다란 그 최대 지분을 가족 삼성 가가 패밀리가 이제 보유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자녀에게 내 상속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게 진짜 삼성 왕국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과의 상속자가 마지막 상속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talented executives 어떤 그 유능한 어떤 경영인이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그런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왜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끝내나 모르겠네요. 뭐 삼성이 과감하게 발전을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성향상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 그러면 다행히 그 상속은 자식한테 안 한다고 했으니 더 탤런티드 executive가 나타나가지고 그 경영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 어떤 그런 뉘앙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렇게 이제 새로운 talented executive는 아마 이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미스터 리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아버지보다는 좀 less complicated, 좀 덜 복잡하게 그 유산을 좀 덜 복잡하게 남기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을 좀 좋아합니다. 삼성 제품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삼성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날로 잘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도 되게 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최강자, 세계의 정말 최강자가 이렇게 되기를 매우 바라는 그런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영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운을 계속 잘 굴러가길 제가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 녹음을 한번 했다가요 다시 합니다. 다시 너무 길어가지고서는 좀 짧게 다시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린 거는 이제 내리고 이걸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번역 사항은요,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에 크리센수 여기에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non-fungible 토큰, 그죠? NFT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그 NFT에 대한 그런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